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3시 12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매매했던 걸 중심으로 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빅텍하고 그 다음에 이글벳 하고요. 그 다음에 우원개발 이렇게 매수를 하고 방송이 끝이 났는데요.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소미아 그러니까 연장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원래는 종료된다는 그런 걸로 해서 빅텍이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연장될 것이라는 뉴스가 시간의 거래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까 빅텍이 지소미아 관련주로 지소미아 대장주격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의 한가로 떨어졌었어요. 이게 저도 아직까지 완전히 미스테리가 풀리진 않았는데 최초에 여기서 이날 11월 19일 날 윗골이 길게 달리고 쫙 내려왔는 이날은 사람들이 뉴스를 잘못 읽어서 발생한 현상이었을 겁니다. 그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영변인가 어디 거기 핵실험했던 그 위력이 일본 뭐 히로시마에 몇십 배가 된다나 뭐 몇백 된다나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는데 그걸 핵실험이라는 그 제목으로 해서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실험했는 거로 그 제목만 봤을 때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봤으니까요. 내용을 읽기 전까지는. 그래서 북한에서 핵실험 이런 식으로 해서 쫙 올라갔다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옛날에 했던 핵실험의 그 위력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네 그러고 다시 내려와서 끝났는데 그 다음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제가 본 걸 그대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1월 20일 날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다가 미국 대표팀이 그냥 나가버렸죠. 협상하다가 생각해봐라 이러고 나가버리고 그리고 협상이 잘 안되면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 미군을 축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에서 미군 축소는 한반도 방어에 이제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방산업체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왔죠. 미군 축소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제, 미군 감축을 해서 급등했었으니까, 이게 아니다 했으니까 내려와야 되는데, 이때부터 지소미아가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까지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게 되면, 미국에서 괘씸죄로, 미군 철수라든가 어떤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하락을 안 하고 계속 상승세를 조금 보였던 겁니다. 그렇게 보이다가 장이 끝났는데 장 끝나고 나서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 생각에 지소미아 연장이 되면 미국의 말을 잘 들어준 거기 때문에 미국하고의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는 이런 걸로 해서 방위비 분담금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악재가 해소됐다 해서 이제 급락을 해버린 거죠. 시간 내에서 3025원 정도 하한가에서 끝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한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에 거래에서 어제 시간에 거래에서 우원 개발을 전부 다 본전 가격에 가격이 7,080원이었어요. 7,080원 시간에 거래에서 우원 개발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빅텍을 한가에 그냥 나머지를 다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빅텍을 상당 부분 보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가 오늘 장이 이제 열리고 나서 빅텍이 이제 반등할 때 빅텍이 반등할 때 3,100원 이 정도에서 제가 매수 가격이 평단가가 3,100원 정도로
했던 것 같거든요. 빅텍이 3,095원이죠. 그래서 3,100원 왔을 때 비중을 확 줄이고 본전에 팔고 지금 한 300만원 정도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제가 매매했던 것은 일단 그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댓글을 이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데 금요일날 저한테 붙여주신 조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분은 너무 그 전쟁 관련주나 테마주 쪽으로만 하지 말고 우량주 쪽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DKT부터 해서 이 실적 좋은 우량주들을 소개를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쪽 그 조언해 주신 분 한 분 계셨고, 그 다음 한 분은 그 이낙연 총리 테마주를 한 종목이라도 가지고 그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자꾸 샀다 팔았다 하니까 수익이 안 나니까 이낙연 총리 관련주를 하나를 그 꾸준하게 좀 갖고 가봐라. 너무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조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그 이낙연 총리 관련주 중에 뭘 살까 고민하다가 남아산업은 그 제가 여기서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다시 산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쭉 둘러보다 보니까 우원개발을 제가 팔았던 이유는 장 끝나고 나서 전환사채 물량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거푸 세 번째 나오는데요. 18만 주 나오고 24만 주 나오고 또 20만 주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한 번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환사채 물량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부담스러워 가지고 그 밀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7,080원에 그 바로 정리를 해버렸고요. 오늘 오르다가 내려왔나요? 아침에 떴다가 밀렸네요. 일단 저는 그 시간에 걸려서 어제 그 금요일날 정리해버렸고 오늘 위로 떴다가 밀린 거네요. 그러니까 전환사채 물량이 이게 자꾸 걸려가지고 얘도 아닐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종목도 쭉 봤는데 이낙연 총리 관련주들 중에 그 확실하게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월드를 잡았어요. 이월드를 선택한 이유는 여기서 상한가 나올 때 가장 이제 먼저 대장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꾸준하게 상승세를 지키고 있고 오일선을 지키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나름 뭐 대장 자격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월드를 그 오늘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월드 매매하면서 이월드를 아침에 잡았다가 올라갔을 때 여기서 일부 팔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이 그 빅텍 손실 났던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커버를 하고 이월드 매매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 출판사를 그 매수를 했습니다. 한 200만원 정도 매수했는데요. 토박스 코리아하고 삼성 출판사 둘 다를 매수했었는데 토박스 코리아 보다는 오히려 그 삼성 출판사가 조금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는 정리해버리고 삼성 출판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은 아기상어 부분이 그 실적에 크게 영향을 못 준다는 식의 뉴스가 나오고 실적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 이름 잊어버렸는데요. 토박스 그 아기상어 만들었던 그 회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좀 재료가 있지 않을까 싶고, 내려와야 될 것 같은 자리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건 조금 그 당연히 오를 것 같을 때 내려오는 게 약재인데, 반대로 이 정도면 내려갈 것 같은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별로 안 좋다 싶을 때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게 좀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한번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삼성 출판사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빅텍에서 손해봤던 부분을 삼성 출판사하고 이월드에서 커버를 해서 거의 본전 상태로 만들어 놓는, 하루 종일 뭐 공수가 된 것 같아요. 별로 큰 소득 없이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빅텍을 그 제가 금요일 잠깐 할 때 100만원치 보유하고 있었는데 9% 손실 나는 부분을 뭐 어떻게 해서 그걸 그 커버했다, 이 정도로 보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싶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수가 강했습니다. 코스닥 지수인데요. 아침에 갭으로 떠갖고 위로 지금 계속 밀어 올리는 형태고, 일봉으로 봐도 반등 나오는 모습이긴 합니다. 한데 조금 불안
막연하게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이 모양에서 그대로 쭉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갈 그런 쪽의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증시가 오늘 일본 증시가 플러스 0.73이고 중국 상하이 증시가 플러스 0.49, 0.5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미국 선물 지수도 하루 종일 플러스 0.3 정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콩에서 그 선거를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콩 사태가 투표를 그 선거를 통해서 어떤 여론이 반영이 되게 되면 홍콩 시위가 확산되지 않고 진정될 것이라는, 그러니까 홍콩 사태가 안정된다는 말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협상하는 걸림돌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쪽으로 자연스럽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홍콩 사태가 마무리될 것 같은, 그 악재가 해소될 것 같은 기대감으로 해외 증시하고 선물 지수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힘입어서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부분이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돼 버리면 미국에서 보복성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연장이 됐기 때문에 완화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악재 해소로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지소미아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일본하고의 어떤 지금 서로 주장이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좀 이렇게 논쟁이 생길 것 같은 완전한 해결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의 우려감하고, 그 다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서해 쪽에 전방 시찰, 북한에서 전방이니까 우리나라 근처겠죠, 백령도 가까운 그 해안 쪽에 그 뭐랄까 시찰한 다음에 거기서 해안포를 발사를 한 것 같아요. 포사격을 실험을 한 것 같은데, 이게 그 9.19 군사협정인가, 그러니까 그 남북한이 서로 이제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그 부분을 위반하는 거라고 그 국방부 측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위반인 줄 알면서도 포를 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그 의중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지소미아하고 한미일 공조 강화, 그리고 B-52가 그 주말에 동해 쪽으로 와서 일본 쪽으로 경유해서 돌아갔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B-52로 미국 측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은 미국이 지켜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쪽 그 경계선을 타고 B-52가 비행을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다, 이렇게 보긴 조금 그 불안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이런 불안감들은 뭐 항상 상존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쏠 때도 국내 정신은 잘 올라갔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악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 부분은 조금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드디어 그 기관이 코스닥에서 한 2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계속 팔다가 오늘 드디어 매수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주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내일장에 추가로 계속 그 상승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협상이 아주 가까워졌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인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오늘 장에 미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해외 증시가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추가로 국내 증시도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일단 북한의 위험 뭐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 지금 빅텍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텍은 보통 인버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면 거꾸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익을 크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지막에 빅텍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조금 뭐 수익은 크게 못 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북한의 반응을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빅텍을 완전히 오늘 그 본전 가격에 다 털어버리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북한에서 지금 12월까지 기다렸다가 그 행동을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불안감이 계속 지금 상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적으로 빅텍을 인버스 관점으로 절반 정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삼성철판사하고 이월드 이렇게 두 종목을 보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드는 그 아무리 봐도 이낙연 총리 관련주 중에 남아산업이 대장격으로 좋긴 한데 얘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이 너무 가팔라서 그래서 들어갈 타이밍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늘도 저점에서 한번 잡아볼 만 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월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월드 쪽으로 계속 승부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분이고요. 그리고 그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옴니 시스템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그 한 이 정도쯤에서 뉴스 여기에 그 뭡니까 상승하고 있다는 종목 상승 그 뉴스가 뜨길래 이 정도쯤에서 봤는데요. 이런 종목은 그 거의 상한가로 들어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 저가형 종목을 여기서 끌어올리게 강하게 끌어올리게 되면 5분봉으로 봤을 때 이건 이제 그 제가 경험상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 가지고 횡보시키고 나면 거의 장 끝날 때 되면은 상한가로 말아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작정하고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상한가로 끌어올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종목을 찾아서 한 18% 19% 될 때 잡았어요. 상한가까지 가서 파는 이 방식도 한 번쯤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게 재수 없으면 또 여기서 쫙 흘러내려버리는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서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그냥 이 상한가 들어가는 거 보면 자꾸 이제 눈이 가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신경이 좀 쓰였던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게 그 방역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지금 괜찮았습니다. 이게 우진 BNG고요. 끌어올렸죠. 이게 외국인들이 그 제가 봤을 때 오늘도 매수했죠. 외국인들이 지금 이 방역 관련주 쪽으로 계속 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 분야에 지금 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끊어보면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서 계속 지금 이 방역 관련주 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이게 양봉으로 자꾸 만들고 있으니까 뭔가 그 한 방 나올 것 같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자꾸 듭니다. 이게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대체로 보시면 방역 관련주들이 돼지열병 쪽의 관련주들이 다 지금 좀 들어올렸죠. 이 지난번에 급등할 때 보시면 횡보하고 있다가 약간 들어올리는 이날이 있던 암시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갭으로 그냥 쫙 날아갔습니다. 그날 제일바이오 보시면 마찬가지죠. 다 양봉으로 딱딱 조금씩 올려놓고 갭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이 모양 나오면 내일 오늘 밤에 무슨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좀 그 약간의 좀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생깁니다. 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을까? 지금 아마 우진 BNG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매수하고 있죠. 최근 들어서. 그래서 이 종목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조금 관심을 보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저도 상황 봐서 빅텍 종목을 비중을 좀 줄이고요. 어차피 뭐 손해본 건 손해본 거니까 줄이고 삼성출판사하고 이월드는 지금 모양이 좀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홀딩할 생각이고 빅텍은 지금 뭐 이미 한번 추락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급반등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빅텍의 비중을 줄여서 이 방역 관련주 쪽을 좀 잡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왠지 지금 느낌이 자꾸 괜찮게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시간에 걸려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 특별하게 다른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월요일이기도 하고 그렇게 무리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차분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뭐 제가 봤던 종목들 중에서도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었고요. 뭐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은 따라가기 힘드니까 뭐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 거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은 오늘 대다수 반등을 쭉 한 번씩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괜찮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동국에서 NC 이 종목을 계속 노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안 터져서 그래서 매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장 제가 대응했던 부분들 설명을 마치고요. 654만원입니다. 아마 큰 변화 없이 플러스 만원입니다. 요즘은 상당히 좀 안정적입니다. 들쑥날쑥하지 않고 차분하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빅텍은 비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됐을 때 싹 트는 것도 한 방법이었을 건데 뭐 해안포 샀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또 한번 지켜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켜봤었는데, 이제 장이 끝났으니까 절반 정도 드러내고 지금 개인적으로 이쪽이 자꾸 땡깁니다. 지금 왠지 모르게 왜 외국인들이 계속 이 종목을 매수하는지. 오히려 제일바이오나 진바이오텍 이거는 그쪽 때문에 뭐라 그러죠, 동물 구충제 때문에 좀 혼선이 생겨서 좀 그런 것 같고, 우진비엔지 이 종목이 지금 오늘 가장 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체시스도 근데 체시스는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들어가기 좀 부담스럽고요. 일단 우진 BNG를 조금 잡아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빅텍 반 줄이고 우진 BNG를 반을 날리는 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충 본전 정도 플러스 만원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거듭 조언해 주시는 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붙여주시는 종목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DKT 종목이 괜찮아 보이는데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수급에서 밀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수급만 조금만 돌아온다면 강하게 한번 치고 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올려주신 종목들 제가 바로 매수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봐서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보는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때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한 종목 소중하게 잘 보고 있으니까 조언해 주신 분 댓글에 좋은 종목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오늘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